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서라도 본 적 있으시죠?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론 머스크? 전기차? 자율주행? 네, 다 맞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바로 테슬라의 독특한 디자인 중 하나인 숨겨진 도어 핸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독특하냐면 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두리번거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테슬라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숨겨진 도어 핸들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영어로는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인데 줄여서 MIIT라고 부르는 곳에서 차량 출입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안전 요구 사항을 담은 상세한 규정 문서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요. 2025년 12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문서 제목이 뭐냐면 차량 도어 핸들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사항이라는 초안 문서예요. 지금은 초안 단계긴 한데 이게 단순히 중국 국내 시장만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제조 규모가 정말 엄청난데 중국 시장이 테슬라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중국 내수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생산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영어로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인데 줄여서 NHTSA라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연방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이 글로벌 규제 움직임의 핵심이 뭐냐면요. 비상 상황에서 차 문을 여는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기계적이고 특별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에 불이 났거나 물에 빠졌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숨겨진 도어 핸들이 테슬라의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 특징 중 하나거든요. 테슬라가 왜 이런 디자인을 고집했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니멀리즘이에요. 테슬라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하잖아요. 불필요한 요소는 최대한 줄이고 깔끔하게 만드는 게 테슬라의 철학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공기 역학적 효율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차가 달릴 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도어 핸들이 튀어나와 있으면 공기 저항이 생기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전기차는 배터리로 달리는데 효율이 정말 중요하니까 테슬라는 이 숨겨진 도어 핸들로 공기 저항을 줄여서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디자인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거죠. 중국의 새로운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초안 문서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차량 도어에는 전자 전원이 끊겼을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기계식 릴리스 도어 핸들이 반드시 장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규제 당국이 이런 메커니즘의 접근성에도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정의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 차를 처음 보는 사람도 비상 상황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량 중 일부를 판매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모델 3랑 모델 Y의 숨겨진 외부 도어 핸들을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두드리고 하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렇게 유명한 차인데도 문 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볼게요. 내부 비상 탈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규정들이 테슬라의 현재 디자인 철학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모델 3하고 모델 Y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뒷좌석 문에 비상용 기계식 릴리스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수납함 아래나 도어 트림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모델 X는 정말 최악이에요. 팔콘 윙 도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멋진 그 문. 그 비상 릴리스를 찾으려면 스피커를 부분적으로 분해해야 한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차에 불이 났는데 스피커를 분해하고 있어야 한다니. 말이 안 되죠? 참고로 Not a Tesla에 피라는 곳에서 최근에 비상 상황에서 테슬라 도어 핸들을 여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했다고 해요. 근데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직관적이었으면 가이드가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 미국의 NHTSA 조사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에 NHTSA가 결함 청원을 열었어요. 청원 번호가 DP2502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 레치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조사가 왜 시작됐냐면요. 저전압 전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이 비상 릴리스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차 안에 갇혀서 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허둥대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중국에서는 선제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후 대응식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규제 조치가 합쳐지면서 테슬라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건 더 이상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시죠? 사실 규제 당국이 변화를 강제하고 있긴 한데 테슬라의 디자인 팀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디자인 책임자 프란츠 폰 홀차우젠, 프란츠 폰 홀차우젠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올해 초에 이 문제를 인정하면서 테슬라가 이미 해결책을 엔지니어링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전자식 편의성과 기계식 안전성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솔루션을 작업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냐면요. 전자식 레치와 기계식 레치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슬라 도어 핸들이나 내부 버튼을 누르면 전자 신호가 도어 액추에이터로 전송돼요. 그런데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별도의 수동 도어 릴리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테슬라의 재설계는 주 핸들이 기계식과 전자식 릴리스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이 원 버튼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핸들을 당기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전자 스위치가 작동해요. 차에 전원이 있으면 문이 쉽게 열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전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핸들을 계속 더 깊이 당기면 수동 기계식 릴리스가 작동하면서 물리적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똑똑한 해결책이죠? 이런 점진적 매치 디자인은 사실 다른 제조사들이 이미 채택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기계식 릴리스를 요구하는 새로운 중국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깔끔하고 단순한 테슬라 내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건 패닉 팩터, 그러니까 공황 요소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비상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근육 기억이 작동하잖아요. 승객은 문이 안 열리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더 세게 당기게 돼 있어요. 기계식 안전장치를 이런 본능적인 행동과 일치시킴으로써 테슬라는 트림 부품 아래에 숨겨진 이상한 수동 릴리스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외부 도어 핸들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규정은 테슬라 차량 외부에도 더 큰 변화를 제한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플러시 도어 핸들, 그러니까 차체와 일체형으로 평평하게 들어가 있는 도어 핸들들이 테슬라의 디자인 시그니처였어요. 이게 공기 저항을 줄이고 주행거리를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과 작동 공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이 플러시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심각한 사고가 나서 전원이 끊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모델 3과 모델 Y의 외부 도어 핸들은 여전히 작동 가능해요. 그런데 모델 S는 문제가 있어요. 핸들이 들어간 상태로 남아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기존 핸들 디자인은
훈련받지 않은 구경꾼이나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직관적이지 않고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특히 모델 S의 경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 결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델 3과 모델 Y도 미래에는 전자식에서 기계식 릴리스로 넘어가는 유사한 원모션 단순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제 글로벌 디자인 변경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규정이 아직 초기, 초안 단계긴 하지만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디자인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규제 기준이 2027년 말을 요구 날짜로 제시하는 것 같거든요. 테슬라는 제조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용 도어 따로, 미국용 도어 따로 만들 가능성은 낮아요. 대신에 더 안전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디자인이 글로벌 기본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테슬라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디자인이 아무리 멋있어도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서 차 밖으로 못 나간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실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특히 처음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한테 도어 핸들 사용법을 설명해줘야 하는 게 좀 번거롭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문을 못 열어서 전화가 온다든가, 발레 파킹 직원이 문 여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진짜 비상 상황이에요. 차에 불이 났거나 물에 빠졌을 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숨겨진 비상 레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패닉 상태에서는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규제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했던 변화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스스로 이런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규제 당국이 나서서 강제하게 된 거죠.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디자인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안전성은 확보하면서도 테슬라만의 미니멀한 감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테슬라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이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의 숨겨진 도어핸들이 사라지는 게 아쉬우세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테슬라의 도어 핸들이 전 세계적인 규제 때문에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